천년을 산 여우는 구미호가 되고 사람을 홀려 죽음으로 이끄는 요괴라 전해지네. 때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우리의 방면을 따라 지금부터 천년을 떠돈 한 존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월영촌.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뒷산에는 천년 묵은 소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외부인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이 고요한 마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먼저 사라진 것은 최신의 막내 아들 15살 석이었습니다. 석아, 석아. 어머니의 목이 쉬도록 외치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석이는 저녁 무렵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 산을 뒤졌지만 석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산 중턱 바위 근처에서 찢어진 옷자락 한 조각과 핏자국만이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짐승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 마을 이장은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산에는 호랑이와 곰이 살고 있었으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이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 또다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총각인 진수였습니다. 23의 건장한 청년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가에는 그의 집신 한 짝과 흙바닥에 어지럽게 그어진 발자국들, 그리고 또다시 핏자국.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짐승의 짓이 아니야. 그럼 뭐란 말이오? 요괴의 짓이오. 그 말이 나온 순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괴. 그 단어는 이 산골 마을에서 금기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이 산에는 구미호가 산다. 100년 전 이 마을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마을 총각들을 홀렸고 그들은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중에 발견된 것은 간이 사라진 시체들 뿐이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어느새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저 예시하기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구미호가 돌아온 거야.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숲과 맞닿은 곳에 홀로 사는 여인. 채린. 그녀는 5년 전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이곳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정심에 그녀가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체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캐고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체리는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도 25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천부적으로 미인이라 그런 거겠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체린에게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잔치에 초대받아도 고기 반찬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본 광경 때문에 고기만 보면 속이 뒤집혀서요. 사람들은 수긍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이어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더 체린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5년 동안 한 살도 안 늙었다니 그게 말이 되나?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수상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사람의 간을 먹어서 고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는 소리에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은 체린의 집 방향이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달려가 보니 체린의 집 뒤뜰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핏자국,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발가락, 날카로운 발톱 자국. 여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저게 구미호다. 구미호가 틀림없어.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체리는 황급히 나와 해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발견했을 뿐이에요. 거짓말. 내 집 뒤뜰에 있는데 모른다고? 분명 내가 밤에 여우로 변해서 사람들을 잡아간 거야. 체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우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체린 씨, 당신은 오늘 하루 집 안에만 머무시오. 함부로 나오지 마시오. 그것은 사실상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체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체린을 어떻게 해야 하오? 당장 쫓아내야지. 아니, 쫓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오.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 그럼 죽여야 한다는 말이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지 않겠소? 맞소. 저 여자가 정말 구미호라면 망설이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소.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체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낙과 괭이 그리고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수십 개의 횃불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화룡처럼 보였습니다. 체린의 집 앞에 도착한 그들은 일제히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체린, 나와라. 요괴, 내 정체를 드러내라.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체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슬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천년을 살아온 존재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체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체린 씨, 아니,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소. 당신은 인간이 아니지? 체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미호요. 100년 전 이 마을을 피로 물들인 그 요괴의 후예이거나 혹은 그 본인이겠지. 아닙니다. 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구미호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증거가 있소.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 뒤뜰의 핏자국, 여우 발자국, 그리고 5년 동안 전혀 늙지 않은 당신의 얼굴. 이 모든 게 증거요. 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당신은 정말 구미호가 아니오? 이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부정해주기를,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라는 듯. 체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구미호입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체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믿을 수 없소.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거요? 체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체린의 이마에 맞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죽여라. 요괴를 없애야 한다. 군중이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체린의 뒤에서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2개의 붉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리고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크크, 인간들이여, 너희는 정말 어리석구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체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체린이 아직 여우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 폭포가 흐르는 계곡 옆 동굴. 그곳에서 한 마리의 흰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우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500년을 살아온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녀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을 사냥하고 산나물을 뜯어먹으며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고 동물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미래의 파편들을 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공감이었습니다. 다른 존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축복이기도 했고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계곡에 쓰러진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20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산적을 만나 도망치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인간을 경계했습니다. 500년을 살면서 그녀는 인간들이 자신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의 마물, 사악한 존재. 인간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증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인간들을 피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죽어가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고 있을 텐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 하얀 피부, 그리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는 남자를 동굴로 옮기고 약초로 치료했습니다. 사흘 후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계곡입니다. 당신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겁니까?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연이었습니다. 그는 체린에게 깊이 감사했고 회복될 때까지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체린과 이연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연은 책을 좋아했고 시를 지었으며 세상의 이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린 씨,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하다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하고 빼앗으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소?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체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다. 500년을 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축복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존재를 가질 수 없고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 하지만 그 짧은 생 동안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 그리고 그녀는 이연과 함께 있으면서 그 소망이 더욱 간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연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체린 씨, 함께 마을로 가지 않겠소? 혼자 이런 산속에 사는 것은 위험하오. 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우니까요. 이연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소. 은혜를 갚고 싶소. 은혜는 이미 갚았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연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계곡에서 이연이 말했습니다. 채린 씨,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채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0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요? 채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흰 털, 9개의 꼬리, 그리고 붉은 눈동자. 구미호의 모습. 이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구미호? 네, 저는 구미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속았구나. 이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친절했던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모두 나를 잡아먹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연이 소리쳤습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연의 감정을. 두려움, 배신감, 그리고 혐오. 그것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허락되지 않는 거군요.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그녀가 그날 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계곡으로 찾아왔습니다. 구미호가 산다. 요괴를 없애야 한다. 이연이 마을로 돌아가 모든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채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해칠 힘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쳤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하지만 소문은 그녀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저 산에 구미호가 있다. 여우를 보면 죽여라. 채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걸까?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구미호라는 이유만으로. 100년이 흘렀습니다. 채리는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다는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1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채리는 8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옛 문헌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절. 구미호가 100일 동안 인간으로 살며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채리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그래서 그녀는 월영촌에 왔습니다.
외부인이 거의 오지 않는 조용한 산골 마을. 여기서라면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체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인간 여성으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100일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그녀는 이제 인간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더 이상 달빛 아래서 변신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누가 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자신을 죽이러 온 이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구미호입니다. 그녀가 고백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증오, 두려움, 분노. 역시 나는 인간이 될 수 없구나. 체리는 체념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그녀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800년의 삶, 끝없는 도망. 이제 지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크크크, 인간들이여, 너희는 정말 어리석구나.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체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천호? 숲속 어둠에서 무언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털을 가진 거대한 여우. 9개의 꼬리를 가진, 하지만 체린과는 전혀 다른 기운을 내뿜는 존재. 천호. 1000년을 산 구미호. 그리고 체린과는 달리 진정으로 인간을 증오하는 존재. 오랜만이구나, 체린. 천호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 새빨간 입술, 그리고 잔인함이 가득한 미소를 가진 여인. 내가 왜 여기에? 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호는 웃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너는 여전히 어리석더구나. 인간이 되고 싶다니 정말 웃기는 꿈이야. 내가 사람들을 죽인 거구나. 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지. 재미있지 않니?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건 뭐야? 또 다른 구미호? 천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간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죽이려던 저 여우는 무고해. 하지만 나는 다르지.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는 진짜 요괴야. 그리고 오늘 밤 너희 모두를 죽일 거야. 공포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이 마을은 이미 내 결계 아니니까. 체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호, 그만둬.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어. 아무 죄도 없다고? 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인간들이 내게 뭘 했는지 잊었니? 돌을 던지고 죽이려 했잖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너는 너무 착해, 채린. 그래서 바보야. 천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인간들은 우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죽이려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하면 복수가 아니야. 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존이야.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인간들이 먼저 죽어야 해. 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넌 800년 동안 도망만 다닌 거야. 천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를 봐. 나는 싸웠어. 그리고 살아남았어. 넌 계속 숨고 비굴하게 살았지. 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천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 그녀의 손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체린이 천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체린. 안 돼. 나는 널 막을 거야. 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죽어. 천호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체린도 자신의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800년간 봉인했던 힘, 인간이 되기 위해 억눌렀던 힘, 그 힘이 폭발했습니다. 하얀 빛과 검은 기운이 충돌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섬광, 그리고 대지를 흔드는 충격. 월영촌의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빛과 검은 기운이 부딪히는 순간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호와 체린, 두 구미호의 싸움은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게 정말 요괴의 싸움이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체린을 죽이려 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만약 체린이 정말로 아기를 가졌다면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천호는 강했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증오로 단련된 전투 본능. 반면 체리는 800년을 살았지만 그중 대부분을 싸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 체린. 천호가 소리쳤습니다. 넌 너무 약해. 인간을 사랑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널 약하게 만들었어.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천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발짝만 물러서면 천호는 주저없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체린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그녀의 흰 옷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죄책감을. 우리가 잘못했어.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우리를 지키려 하고 있어. 우리를 죽이려 했던 우리를 위해서. 마을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린 씨,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천호의 마지막 공격이 채린을 강타했습니다. 채린의 몸이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힘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이야, 채린. 천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빛의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넌 좋은 요괴였어. 하지만 어리석었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야. 창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채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80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도망쳤던 나날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 미안해. 끝내 인간이 될 수 없었어. 창이 내려오려는 순간, 안 돼. 한 소녀가 달려들었습니다. 마을의 어린 소녀, 8살 난 봄이었습니다. 봄이는 채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봄아, 안 돼. 봄이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는 제가 아팠을 때 약초를 주셨어요. 제 고양이가 다쳤을 때 치료해 주셨어요. 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언니를 죽이지 마세요. 천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작은 소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인간, 새끼, 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채린을 향해 말했습니다. 봐, 저 아이 하나가 널 지키려 하네. 내가 인간을 위해 그토록 애쓴 결과야. 고마워, 봄아.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내가 다칠 수 있어. 싫어요. 언니 없으면 안 돼요. 봄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싶지는 않네. 그녀는 창을 거두었습니다. 채린, 마지막으로 묻겠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끝없는 증오의 사슬이 되는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도망칠 거야? 계속 상처받을 거야? 나는. 채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믿고 싶어. 언젠가는 인간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군. 천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 와도 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채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우리는 오래 사니까. 천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구나, 채린.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천호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직접 그 순진한 믿음을 깨뜨려 주지. 그녀의 힘이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채린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죽어라. 검은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채린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피를 흘리는 몸으로 그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마을과 천호 사이에 서서 내가 막을 거야. 무리야. 내 몸 상태로는 내 힘을 막을 수 없어. 내가 죽을 거야. 천호가 소리쳤습니다.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괜찮아. 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 인간들을 지키려는 거야? 저들은 널 죽이려 했잖아. 체리는 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얼굴들, 저들도 그저 두려웠을 뿐이야. 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낳아.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슬을 끊어야 해. 체린, 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증명하고 싶어. 구미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폭발했습니다. 800년 동안 쌓아온 모든 힘, 그녀의 생명력까지 모두 쏟아부어 거대한 하얀 방벽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천호의 검은 기운이 그 방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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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충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체린의 몸이 떨렸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방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만둬, 체린. 내가 죽는다고. 천호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체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천호의 공격이 멈췄습니다. 이길 수 없네. 천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 순수한 마음은 내 증오보다 강하구나. 체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벽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그녀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언니. 보미가 달려와 체린을 안았습니다. 일어나요. 언니 일어나요. 체리는 보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보마. 죽지 마요. 제발.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린 씨, 미안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천호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여우. 천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아름다워.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체린 씨. 마을 이장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져가세요. 살아주세요. 제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체린에게 전해졌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몸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체린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당신을 구할 차례입니다.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80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받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체린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눠준 생명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체리는 자신의 집안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그녀를 돌봤습니다. 중약초, 따뜻한 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체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이장이 매일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 고귀한 분이셨는데, 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장님, 이해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체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답이라니요? 인간이 되는 방법이요. 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푸른 산,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 저는 800년 동안 인간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고 인간처럼 살려고 노력했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무엇입니까? 체리는 마을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입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에요. 체린 씨, 그리고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제가 깨닫지 못했을 뿐. 마을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천호에 대해.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아직도 인간들을 증오하며 떠돌고 있을까? 천호, 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복수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천호가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천호, 놀랐니? 천호가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잔인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너를 보러 왔어. 천호가 체린의 옆에 앉았습니다. 너는 정말 죽을 뻔했어. 바보 같으니라고. 알아.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아? 체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천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너 같았어. 뭐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나도 한때는 인간을 사랑했어.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지. 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00년 전 나는 한 마을에서 살았어.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어. 무슨 일이 있었어? 역병이 돌았어. 천호의 눈이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힘을 사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어. 밤낮 없이 내 생명력을 깎아가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살아났어.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쓰러졌지. 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났을 때 들은 말이 뭔지 알아? 체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여우가 역병을 퍼뜨린 게 틀림없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었던 거야. 저것을 죽여야 한다. 내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들이
날 죽이려 했어. 그들은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날 공격했지. 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하지만 그날 깨달았지. 인간은 절대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그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을. 체리는 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팠겠구나. 천호는 놀란 듯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정말 아팠겠구나, 천호.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게. 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알아. 너도 사랑하고 싶었던 거지.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거지. 체린이 천호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 천호. 우리는 똑같아.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야. 천호는 체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00년 동안 쌓였던 상처와 분노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체린. 너를 죽이려 했어. 미안해. 괜찮아. 다 괜찮아. 두 구미호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한참 후 천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시간은 많으니까. 체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호, 한 가지만 기억해. 복수는 너를 치유하지 못해. 오직 용서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 그걸로 충분해. 천호는 일어섰습니다. 나 떠날게. 아직은 인간들과 함께 있을 자신이 없어. 언제든 돌아와. 이곳은 내게도 열려 있어. 천호는 마지막으로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체린. 너를 만나서. 나도 고마워, 천호. 천호는 창문을 넘어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마을 광장에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체린 씨, 보미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체리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체린 씨,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죄를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구미호라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 선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체리는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체린 씨, 여러분도 두려웠을 뿐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체리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계속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체리는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가요?
저는 구미호인데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당신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우리 마을의 일원입니다. 다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은인이고 수호자입니다.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0년을 기다렸던 말, 받아들여진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체리는 월영촌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체린 언니라고 불렀고 어른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체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마을을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흉년을 예측하고 짐승의 습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받았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체리는 여전히 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체린 씨가 오래 사신다는 것은 우리 마을이 오래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보미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체린 이모님이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시지. 와, 정말 예뻐요. 그렇지? 그리고 마음도 예쁘시단다. 체리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가 있을 곳을 찾았어. 그녀는 이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구미호든 인간이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타인을 생각하느냐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에서 체리는 이미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50년이 더 흘렀습니다. 월영촌은 크게 변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제법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체린의 명성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로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월영촌에는 수호신이 산다더라. 구미호 수호신이래. 마을을 지켜주신대.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미호라니 그 사악한 요괴가. 하지만 마을에 와서 체린을 보면 모두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따뜻했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그녀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곳에 구미호가 산다고요. 네, 체리님이시죠.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놀랐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왜 두려워해야 하죠? 체린님은 우리의 은인이신데요. 선비는 체린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체린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체린은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비님. 체린님이십니까? 네. 선비는 체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전설에 나오는 요염한 구미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지혜로우며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곳에 사십니까? 당신 같은 능력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요. 체리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집이라. 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곳. 저를 사랑해 준 곳. 그래서 집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세간에는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먹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체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라니요? 구미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흡수하는 능력이죠. 체리는 설명했습니다. 옛날 어떤 구미호가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고통이 구미호에게로 옮겨갔죠. 그것이? 네. 하지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저 여우가 사람의 간을 빼앗는다고 말이죠. 선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설이 오해였단 말입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 사악한 구미호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듯이요. 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미호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인간을 판단하는 것처럼요.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비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체린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구미호에 대한 진실을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단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 선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책을 썼고 그 책은 천천히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구미호는 악한 존재가 아니다. 단지 우리와 다를 뿐이다. 다름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이유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미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체리는 여전히 월영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설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수호신 체리님,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대. 언젠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체리님이 마을을 구하셨다더라. 아이들은 체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또 다시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체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들,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아름답구나. 체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그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는구나. 체리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천호가 서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천호. 오랜만이야, 채린. 천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채린이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았어.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지. 천호는 채린 옆에 앉았습니다. 너의 말이 맞았어. 무슨 말? 복수는 답이 아니라는 것. 용서만이 자유를 준다는 것. 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용서했어.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그들도 그저 두려웠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어. 채린은 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천호. 정말 잘했어. 너 덕분이야. 내가 보여줬으니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둘은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행복하니? 천호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인간이 되고 싶다는 꿈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아.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 나는 이미 충분히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구나. 천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았어. 나를 받아들여준 작은 마을. 너처럼 그곳을 지키며 살려고 해. 정말 잘 됐다. 채린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오랜 방황 끝에 집을 찾은 거네. 그런 셈이지. 천호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내 마을 아이들이 기다리거든. 언제든 놀러와. 그럴게. 너도 우리 마을에 와. 천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채린.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천호. 다시 돌아와줘서. 천호는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빛나 보였습니다. 희망으로 사랑으로. 채린은 다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구미호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어. 단지 외로웠을 뿐이야.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받아들여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것은 모든 존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바람이니까. 시간은 다시 흘러 현대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경상도 어느 산골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는 하얀 여우 석상이 서 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우. 관광객들은 그 석상을 보며 말합니다. 와, 구미호네. 사진 찍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석상이 아니라 수호신이라는 것을. 오래오래 전부터 마을을 지켜온 존재라는 것을. 마을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 구미호가 살았단다. 구미호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마을의 구미호는 착했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셨지.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 석상에 제사를 지낸단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은 신기한 듯 석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구미호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누군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할머니들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채린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질문해 봅시다. 구미호는 정말 나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역사 속에서, 전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와 달랐을 뿐,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 두려움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사랑을 낳습니다. 체린이 그랬던 것처럼, 천호가 변화했던 것처럼, 월영촌 사람들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구미호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구미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생김새,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도 구미호처럼 단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워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 질문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린이 천년의 기다림 끝에 집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달빛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언젠가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오가 아니라 이해로. 달은 밝게 빛나고 여우의 그림자는 길게 들이웁니다. 그녀는 일어나 숲속으로 걸어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년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구미호는 정말 나쁜 존재였을까요? 아니요. 구미호는 단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천년이 걸렸습니다. 부디 다음번에는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를. 부디 다음번에는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그것이 체린이, 천호가, 그리고 월영촌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체린이 있나요?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천년을 기다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